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표고버섯 초기 투자비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표고버섯의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와 별도로 초기 투자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지난번에 했던 그 매출, 연 매출, 표고버섯 저와 같이 음, 5,000봉, 5,000봉 두 동 하우스를 운영했을 때 1년 매출이 한 7,200에서 한 9천만 원대까지 그 정도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면 일단 먼저 초기 투자를 해서 해야 되죠. 초기 투자를 해서 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농 기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어떻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준이니까요. 일단 저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고 계획을 짜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농 기반, 영농 기반이죠. 우리 표고버섯을 하기 위한 영농 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당연히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초기 투자로 필요해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 시설인데 이 땅에 대해서는 그럼 사야 되냐, 임대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표고버섯은 특히 제가 하는 이제 우리 봉영배지 표고버섯 방식은 임대를 하면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한 땅에서 일단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라 하면 비닐하우스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균상대나 냉난방기 고가의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남의 땅을 임대해서 거기다 시설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땅 주인이 뭐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할지 뭐 1년 계약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시설을 우리가 고가를 하면 당연히 5년,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2년 계약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그 시설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무슨 시설의 지상권이라는 거를 두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임대할 때부터 그 지상권을 요구를 할 때 어떤 땅 주인이 그래 내 땅에다가 너가 시설을 하면 그래 너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그 지상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땅 주인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가족이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모르는 사람의 땅을 임대해서 그 거기에다가 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한다는 거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임대를 한다면 남의 땅에 그 사람이 이미 지어놓은 시설을 임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실현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땅을 사서 하우스를 네 동을 줬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두 동은 할 수 있는데 두 동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임대를 주겠다. 그러면 그 하우스 통째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보통 월세를 요구를 하겠죠. 월세나 뭐 연세, 1년에 얼마를 주고 들어와서 너가 농사를 져라. 내가 그 땅에 있는 시설을 1년 동안 임대를 해줄게.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신에 임대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고가의 시설을까지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임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땅을 사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땅은 사자. 땅은 이제 그래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주로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땅을 지난 영상에 남겼지만 땅을 그 농민 농업인의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신중하게 좋은 곳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사시기를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봉영배지이기 때문에 봉이 중요하죠. 저랑 동일한 규모로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땅이 이제 시설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땅이 얘기가 나오는데 시설이 보통 하우스 두 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 두 동이에요. 두 동인데 여기서 한 동에 5천 봉이 들어가는 하우스가 두 동이죠. 두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천 봉을 할 때 몇 평이 필요하냐? 제가 해보니까 한 60평 정도의 하우스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60평 하우스 한 동, 그리고 두 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 대한 필요한 면적은 총 120평이 되겠습니다. 120평이에요. 120평이고요. 그래서 이 120평의 일단 땅이 필요한데, 이거 순수한 재배 면적이고요. 순수한 하우스 면적만 따진 거예요. 실제로 하우스하고 하우스 사이에 간격도 있고, 주차도 해야 되고, 농막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분의 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나는 한 동, 두 동, 하우스 두 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5,000봉 곱하기 2개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10,000봉이 최대일 거라고 이제 선배 농가들 가서 일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보다 더 많은 하우스가 있었지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최소한 하우스 두 동으로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한 동은 5,000봉, 그래서 60평 하우스 두 개, 120평의 하우스 두 개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한 상태에서 기타 농막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최소한 그래서 계획을 할 때 땅을 200평, 한 250평, 250평에서 250평 이상의 땅을 매입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계획을 할 수 있었어요. 즉 내가 시설 계획이 있어야 땅의 평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평이죠. 근데 다시 처음부터 그 순서를 얘기하면 계획을 짜실 때 수익이 제일 중요하죠. 연수익. 근데 연수익을 하려면 연 매출이 계획이 나와야 수익을 뽑을 수 있겠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표고버섯은 수익률이 한 30%, 매출 3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에 수익을 3천만 원을 계획했다. 3천만 원을 계획하면 매출은 9천만 원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오죠. 매출을 9천만 원 하려면 그래서 생산량과 가격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토대로 1년에 2만 봉을 해야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계획을 먼저 제일 중요한 내가 이제 표고버섯 기능을 할 때 계획을 짤 때 수익 계획을 먼저 짜고 먹고 살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거를 벌기 위해서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거를 이제 가서 배우면서 알게 되었죠. 알게 되면서 그러려면 생산량과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6,000원에서 한 8,000원 키로당 받는 가격으로 했을 때 생산량이 그때 얼마였죠? 1년에 12톤인가 했었어요. 12톤을 하기 위해서는 배지 2만 봉을 들어와야 된다. 내가 배지 2만 봉을 1년 동안 사야 그 안에서 생산 12톤과 가격을 해서 9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봄에 1만 봉, 가을에 1만 봉에서 2만 봉. 동시에는 1만 봉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5천 봉 2개.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5천 봉짜리 60평 하우스 2개. 그래서 60평 하우스 2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내가 땅을 살 때 최소한 120평의 재배 면적과 농막, 주차, 기타 등등을 고려한 250평 이상의 땅을 사야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농 기반의 계획은 순서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매출, 생산량, 생산 계획, 가격 계획부터 해서 시설 계획을 맞추기 위한 평수 계획 그거가 나와줘야 그 다음에 땅을 보러 다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땅을 보러 다녀야 돼요. 이건 표고버섯의 경우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로 해야 되겠죠. 내가 배추를 하든 수박을 하든 뭘 하든 이 순서대로 해서
평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평에 맞는 거를 살 수 있는 거고, 그걸 산 다음에 이 순서대로 축축축 진행이 돼서 원활하게 되면 그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땅에 대한 평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미리 계획을 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0평 이상을 사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 250평 이상을 사려면 이제 그래서 초기 자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평당 얼마짜리 지역까지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귀농자금 3억을 말씀드리죠. 귀농대출, 귀농자금 3억.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하는 청년 창업농이 되어서 후계농 자금 3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모든 게 똑같아졌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한에 이자 2%에 정부가 대출을 해줘요. 이 귀농자금 3억은 이제 만 65세 이하의 이런 자격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고, 후계농자금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 창업농이 합격하면 해주는 자금 3억이에요. 이건 중복이 안 돼요. 어느 거든 간에 맥스 개인당 3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3억을 받아서 3억을 대출을 해주는, 국가에서 해주는 목적도 이거를 하라는 얘기죠.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농 기반을 하려면 땅과 시설이 필요하니 거기에서 일단 3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땅을 살 때, 땅하고 시설을 할 때, 시설은 대략적으로 한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60평 두 동에 이렇게 하는 시설은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은 2억으로 땅을 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땅, 2억으로 만약에 땅을 산다,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죠? 평당 50만원을 산다고 하면, 평당가 50만원을 사면 몇 평까지 살 수 있죠? 50만원이면 400평까지 살 수 있겠죠. 400평까지 살 수 있어요. 4, 5, 20, 2억이죠. 평당 50만원짜리 하는 지역이 있다. 내가 그 지역에 귀농을 하겠다. 그래서 땅을 사서 시설을 짓겠다. 그래서 뭐 그쪽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그쪽은 평당 시세가 50만원에 형성돼 있다. 그럼 나는 거기 최대 400평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2억 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의 저의 경우는 평당 45만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460평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산 거예요. 제가 원하는 지역을 공부를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460평이고 해서 이거 계산하면 45만원 곱하면 아마 한 1억 600만원인가? 1억 1000만원 좀, 2억 600인가 그래요. 2억 200인가? 아무튼 2억 조금 넘습니다. 2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거의 9,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땅을 그래서 나는 평당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찾아서 살 테야. 뭐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먼저 내 생산 계획에 따라 최소 몇 평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놓고 나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45만원짜리를 샀어요. 제가 제 집에서 가까운 곳이 이거 말고도 평당 20만원짜리도 있었고요, 3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를 안 사고 여기 샀어요. 평당 2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2억이면은 1000평을 살 수 있겠죠. 그럼 1000평이면 내가 나중에 하우스도 추가로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사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저는 땅을 노후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에 좀 더 좋은 입지를 골랐고요. 그런 입지에 관련된 건 다음에 영상에 남기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60평을 샀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60평 하우스 두 동과 주차 등등 농막 고려했을 때 250평 이상의 조건을 충분히 달성했죠. 그래서 460평을 샀어요. 2억을 주고. 그리고 땅은 일단 이 정도로 초기 투자비 2억으로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시설로 이제 1억 정도, 나머지 1억을 가지고 대출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비를 그래서 다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를 얘기하기 전에 땅 이거 지금 매입, 땅을 산 순수한 매입 비용이죠 이제. 그리고 토목공사 같은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땅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논을 샀습니다. 논을 샀어요. 논은 알죠? 좀 이렇게 도로보다 낮아요. 낮아서 나는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도로보다 낮은 논을 도로의 높이로 미리 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트럭도 들어가고, 배지를 싣고 오는 큰 트럭도 굉장히 무거운 트럭이거든요. 10톤 이상의 큰 트럭이 와야 되기 때문에 논 이렇게 경사진 논으로 당연히 하우스를 지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성토를 했어요. 성토. 첫 번째로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 460평의 땅을 성토를 하는데 비용은 약 12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 1200만 원은 흙값이냐? 여기 흙값도 있고요. 흙을 이제 싣고 오죠. 덤프트럭으로. 덤프트럭으로 엄청 들어왔어요. 왜냐면 저는 한 2.5m 정도를 높였거든요. 이거 평당 몇 미터 높이냐에 따라서 덤프가 몇 대가 와야 되는지 그 성토하는 업체에는 다 계산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제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총 12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흙값하고 뭐 당연히 덤프 이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흙 까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도 허가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기. 그리고 처음에는 성토 비용이 800이었는데 허가 과정에서 400이 추가돼서 1200만 원이 됐습니다. 허가는 뭐냐? 지금 이제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땅은 도로보다 한 2.5m 낮은 논이었어요. 근데 2.5m를 높음으로 인해서 논이 이제 밭으로 바뀌겠죠. 아무튼 뭐 논을 2.5m 올려서 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 형질 변경이라고 해서 형질 변경을 위한 허가를 내야 신청을 해서 받아야 돼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요. 아무튼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곳은 좀 더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cm만 높인다면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를 하면 바로 아마 웬만한 그 지역은 다 오케이 해줄 거예요. 근데 50cm 이상을 성토를 하게 되면 이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이제 관련 업체에서 다 그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는데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아무튼 2, 3개월. 공무원들도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일 처리하는데. 아무튼 허가비까지 다 포함한 성토, 토목공사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성토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하우스를 지려고 보니까 또 땅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추가로 다짐성 흙을 또 더 가져와가지고 또 하는 과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거 다 땅 관련된 거예요. 땅 관련된 게 그래서 이 정도 들었고, 2억에 추가로 이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예, 그래요. 땅은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제일 비싼 게 당연히 하우스죠. 하우스. 저 같은 경우는 이중하우스예요. 이중하우스 알죠? 하우스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하우스가 있는 거죠. 이중하우스입니다. 이중하우스에다가 제가 하우스 관련된 영상을 따로 올렸나? 아무튼 하우스 이중으로 하는데 평당 17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평당 17만 원. 그러면 이제 제가 60평 두 동이죠. 근데 거기다가 농마까지 하면은 한 130평? 한 140평 정도 진 것 같아요. 총 하우스가 한 140평 정도 하우스를 졌어요. 그럼 이거 곱하면 대충 나오겠죠. 이거 계산해볼까? 이거 얼마 정도야? 한 대략적으로 한 2,500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한 2,500만원. 2,500만원. 다음에 비싼 게 이제 균상대예요. 균상대 관련된 제가 영상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비용에 대한 내용은 그때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균상대 한 하우스 한 동에 500만 원씩 들어가지고 총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나치게 튼튼하게 만든다고, 이게 선배들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 균상대가 무너진 사례가, 우리 이제 봉영배지는 7단이기 때문에 침봉을 하게 되면 무게가 엄청나요. 하나에 거의 뭐 2kg, 3kg까지 가니까 이게 7층까지 올려서 하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져서 이제 쏠려서 쓰러지거나 그런 사례가 들어서 제가 좀 지나치게 비싸게 사각 파이프도 두꺼운 걸로 많이 들어가고 파이프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60평 하우스 2개 1000만원 저 같은 경우로 들어갔고요. 균상대 이건 재료값이에요. 재료값. 만약에 이거를 업체한테, 하우스 업체나 거기한테 균상대 좀 만들어줘 한다면 여기 인건비가 또 엄청 들어가겠죠. 수백만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용접기 사고 관련된 공구들 사가지고 추가로 한 40만원 정도 들었나? 플러스 한 40만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들었고요. 균상대. 그 다음에 비싼 게 이제 냉난방기죠. 냉난방기가 하우스 한 동에 한 500만원, 한 10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2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밑에 보여. 저온 창고도 중고로 사긴 했지만 한 4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인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굵직한 거는 어느 정도 쓴 것 같네요. 하우스, 균상대, 냉난방기, 저온 저장고, 그다음에 땅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모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공구도 없고 뭐 그런데 박스도 엄청 많이 사야 되죠. 도매 시장 나가려면 박스도 많이 사야 됩니다. 처음에 살 때도 박스 거의 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소매용으로 산 것까지 하면 거의 한 소매용도 한 20만원 정도 들고 한 120만원. 공구도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어요. 다 못하겠는데 공구도 뭐 많이 들어갔겠죠. 뭐 얼마나 들어갔을려나 공구가. 글쎄요. 그게 맞았구나. 예, 이제 그 물탱크를 비롯한 이제 관수장치라고 퉁칠게요. 관수장치인데 물탱크가 한 30만원 하고 3톤에 한 28만원인가? 아마 30만원 정도 칠게요. 물탱크 30만원에다가 스프링클러하고 다 합쳐서 뭐 한 1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하우스 투동에 관수장치가 있고요. 지하수가 없네요. 지하수 저는 기존에 있는 지하수 어떻게 싸게 해서 50만원으로 지금 50만원 내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새로 하신 분이 지하수가 새로 뚫어야 한다면 당연히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들고, 물이 잘 안 나온다면 더 깊이 파야 되니까 거기서 뭐 더블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도 남겼지만 지하수가 잘 나오는 땅을 살 때는 사기 전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 있는 부동산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지하수는 전에 얘기했지만 지대가 좀 낮은 곳에선 잘 나오고 지대가 좀 높은 편이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언덕백이나 그런 데 땅은 지하수가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안 나와버리면 진짜 뭐 농사 못 짓겠죠. 그러니까 지대가 좀 낮은, 그래서 지대가 낮은 땅들은 보통 논이에요. 논이 이제 물이 고여야 되니까 논은 그래가지고 논 근처의 땅이나 저처럼 논을 사서 성토를 하는 방식의 논에 있는 땅을 사는 경우가 지하수는 좀 상대적으로 잘 나옵니다. 논에서 지하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물을 계속 고여놓기 때문에 그 지면은 계속 지하수가 풍부한 편이에요. 논이라고 또 다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했고요. 기타 공구도 뭐 한 100만원 칠까요? 그리고 뭐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굵직한 거 하나를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초기 시작할 때의 배지값이죠. 이 배지값도 초기 투자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영농 기반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원자재를 들어와야겠죠. 예, 다 준비도 됐는데 이거 제가 배지는 보통 봉영 배지 한 2,000원 초반대가 제일 많고요. 싸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가격보다 중요한 건 생산량이 제대로 나오느냐, 그리고 버섯이 좋은 버섯이 나오느냐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2,300원 정도만 쳐도 처음에 하우스 두 동이잖아요. 5,000봉 두 동이잖아요. 그래서 꽉꽉 채워서 시작하는 초기 시작할 때 그러면 2,300만 원이죠. 2,300만 원인데 운반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인건비까지 하면 한 2,400만 원 정도 보셔야 돼요. 추가로 100만 원 정도 더 써야 됩니다. 쓴다. 뭐 혼자서 다 들어오기 힘드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다 더하면 2,400에다가 뭐 더해볼까요? 2,000만 원, 2,400, 2,400, 4,800, 5,000, 4,900, 4,900, 5,900, 6,100, 6,300, 6,400, 6,500, 7,000, 7,000, 8,000 정도 하우스까지 하면 거의 1억이 되겠네요. 그죠? 거의 1억이 됩니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영농 기반 마련부터 초기 배지까지 해가지고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금액으로 요 3억으로 스타트하는 초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음, 근데 이것만 들었냐? 이것만 들지 않았어요. 제 퇴직금까지 다 부었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제 퇴직금. 다 들어갔습니다. 퇴직금까지 해가지고 따로 모아뒀던 돈까지 플러스 제 돈 플러스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5천만 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 제 생활비도 들어가고 왜냐면 이거 하면서 돈을 못 벌잖아요. 이 과정이 한두 달 만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허가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다지고 뭐 하우스 짓고 균산대 내가 직접 만들고 2달 걸리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런 거가 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고 그리고 이 3억을 또 빌리면서 보증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돈이 보이지 않게 들어간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여분의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부부시라면 한 분은 일을 하시는 게, 한 분은 이걸 하시고 한 분은 일을 하셔야 돼요. 수입이 없으면 돈이 쭉쭉 줄어듭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추가로 참조를 해주시고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시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세금도 내야 되니까요. 땅을 살 때 뭐 취득세, 등록세며 부동산, 복비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들어간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용에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오늘 초기 투자비 제 하우스 두 동에 대해서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이 거대한 이 플로우 이 거대한 절차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매출을 계획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계획을 해야 되고 가격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생산량을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1년에 몇만 봉을 들어올 것인지 계획을 짜고 그걸 들어오기 위한 시설을 몇 평짜리 60평짜리 하우스를 2개를 져야겠다라는 것도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땅 면적을 계획을 하고 그 최소한의 땅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평당 몇십만 원까지 살 수 있다 나오겠죠.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해서 좋은 위치에 땅을 매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시설을 짓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겠죠. 그 땅에다가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땅을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허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균상대, 내난방기, 정원창고, 관수장치부터 해서 공구, 박스 그리고 배지 들어오는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기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 영상에 수익 매출을 설명을 드렸고 생산량까지 가격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땅 같은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균상대 같은 경우도 지금
60평에 5,000봉이 들어가기 위한 균상대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균상대 7단이 위아래 높이가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폭이 어떻게 되고 균상대를 몇 줄로 질 것인지 각 줄 간의 간격 그렇게 해서 배지의 크기와 버섯이 자라는 길이를 고려한 높이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추가로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고버섯 기농 시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겼습니다.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보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저는 김찬일이고요. 생명버섯 농장입니다. 010-3018-7228 3018이에요. 버섯 주문 환영하고요. 표고버섯 싱싱한 버섯으로 전국에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의사항도 환영합니다. 방문도 환영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